자, 그러니까 나중에 계속해서 우리 쌤 쉬는 시간에 질문하셨던데 방법론적 개체주의하고 전체주의는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 부분 할 때. 그래서 혹시 우리 쌤들은 남자친구분들이 군대를 다녀오셨나요? 군대를 다녀오셨으면 예비군 훈련을 가요. 그런데 A란 친구, B란 친구 보면 평소엔 정말 바른 생활을 해요. 근데 모이면 어떻게 돼요? 바른 생활들이 모이면 바른 생활 해야 되겠죠? 모임이 희한하게 이상한 행동을 한다고요. 그랬을 때 보통은 그러면 이 둘을 아무리 연구를 해봐요. 이 하나하나 개체로 연구해봐야 이 현상을 연구해낼 수 있겠어? 없으면 전체를 가지고 연구를 해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전체주의 입장이에요. 이게 이제 원래 심리학에서 나온 건데 심리학에서 행동주의라는 게 있어요. 행동주의는 어떤 생각을 하냐면 행동과 관련돼서 학습이 일어날 때 그러니까 이 바나나를 먹을 때 바나나를 까는 거, 그다음 바나나를 입에 넣는 거 이런 식으로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학습이 일어난다는 거. 그런데 인지주의자 또는 이제 인지주의 중에 게슈탈트라는 게 있는데 인지주의자들은 보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통찰은 어떻게 일어나요? 한 가지 가르쳐주고 한 가지 가르쳐주니까 두 가지가 돼서 일어나는 거예요. 갑자기 떠오르는 거예요. 갑자기 떠오르는 게 있죠. 갑자기 떠오른 거잖아. 솔직히 한 가지 가르쳐줘 한 가지 아는 것이 아니라 전혀 안 가르쳐줬는데 떠오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연구를 할 때 이럴 때는 우리가 환원주의적 연구 한다. 개체주의적 연구한다 그러고 이럴 때는 전체주의적 연구를 한다 그래요. 거기서 나온 건데 방법론적으로 그래서 연구를 할 때 딱 외워두십시오.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보통 사이먼의 형태주의. 사이먼도 어떻게 하냐면 사이먼도 사실은 이 방법 행동주의자이기도 해요. 그래서 한 사람들을 연구하면 뭐가 될 것이야. 한 사람 이 행태를 연구하면 전체를 다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고, 그렇죠? 그다음 이 어떤 거 경제학. 우리가 경제학을 도입한 게 어떤 거예요? 공공선택론. 거기도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나중에 보면 신제도주의자들은 특히 역사적, 사회적 제도주의자들은 전체적으로 본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렇죠? 자, 이제 정치와 행정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나왔는데, 정치 행정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치와 행정은 역사적인 배경까지 좀 알아둬야 되겠죠. 그렇죠? 자, 정치 대 행정이 뭐다? 전혀 다른 것이다. 정치는 정치고 행정은 행정이다. 이렇게 보는 게 이원론이고, 그렇죠? 아니다. 자, 정치하고 행정은 사실은 뗄 수 없는 관계고, 그렇죠? 물론 정치가 우위일 때도 있고 행정이 더 우위라고 해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긴 하지만 둘은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고, 정치도 일정한 행정적인 부분도 할 때도 있고 행정도 정치적인 부분을 할 때도 있다. 그렇죠? 그래서 둘을 따로 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 정치, 행정, 이론론. 그렇죠? 자, 이건 뭐 간단히 말해서 이제 거기 쭉 있죠. 그래서 거기
굵게 칠한 부분은 꼭 한 번씩 봐두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엽관주의부터 시작한다 그랬죠. 엽관주의, 스폴리스 시스템인데 이건 맨날 여러 번 나오니까 엽관주의가 뭐라 그랬어요? 엽관이라는 게 스폴리스가 이 전리품이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자, 특히 승리한 정당이 어떤 것들 공직을 차지하는 것을 우리가 엽관주의라고 그랬어요. 엽관주의. 그렇죠? 그러면 승리한 정당이 공직을 차지한다? 승리한 정당이면 정치죠. 공직이면 행정이죠. 그럼 거의 정치가 행정을 마음대로 한다는 거니까 정치 우위론 뭐 이렇게 이야기해도 되겠죠. 여기는 뭐 정치 행정 이론론 그런 말도 안 해. 그냥 정치 우위론죠. 자, 나중에 잭슨이라는 쭉 볼 건데 보지 말고 일단은 이것만 생각하자 이거죠. 엽관주의만. 엽관주의에서는 이런 게 있었고 이런 엽관주의에 대해서 상당히 문제점을 가진 사람들은 이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렇게 자, 정치가 행정까지 다 하려고 해서는 안 되고 자, 서서히 엽관주의가 어떨 때 이제 문제가 왜 엽관주의가 문제가 생겼어? 물론 세필드 대통령이 암살당하는 것도 아주 큰 엽관주의가 문제가 발생하는 거겠지만 엽관주의는 뭐 때문에 무너진 것 같아요. 물론 그런 사건도 있어요. 그런 사건도 있었지만 엽관주의는 뭐 때문에 문제가 된 것 같아? 거기 있는 것처럼 한번 봅시다. 자, 정치행정 이원론, 정치행정을 그 본질이 서로 다른 활동이라고 보고 양자를 명백히 구분하는 입장. 윌슨 일단 알아둬야 되겠죠. 윌슨의 주장이고 행정에 있어서 가치 판단 및 정책 결정 기능이 배제되고 정치행정을 엄격히 분리하고 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한다. 그래서 엽관주의가 문제가 되는 게 행정이 굉장히 발달했단 말이에요. 산업사회가 되고 그러면서 행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데 정당에 참여했던 누구나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런 사람들이 할 수가 없게 됐었죠. 행정도 이제 굉장히 전문적인 부분이 되다 보니까 이제 이런 정당에 가입했다 그래서 누구나 할 수 없고 실제로 실력 있는 사람 전문가들이 돼야 된다는 생각을 하겠죠. 그래서 뭐하고 정치하는 부분하고 행정하는 부분은 다르다. 그렇죠? 그래서 알답시 잭슨 대통령이 어땠어요? 그렇죠? 자, 자기가 서부의 지원을 받고 이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 카우보이들 많이 갔다가 공직에 앉혀놨더니 카우보이들 하는 게 뭐겠어? 총싸움이라지. 그렇죠? 그러니까 일 처리를 그 전까지야 일을 할 게 없었는데 산업혁명 되고 나면 많은 서류들도 많이 나오고 많은 걸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도 못해. 그래서 뭐 윌슨도 물론 대통령 됐지만 뭐가 됩니까?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이거에서 분리시켜야 된다. 그래서 거기 있는 것처럼 자, 정치행정을 그 본질이 서로 다른 활동이라고 보고 양자를 명백히 구분하는 입장이다. 행정에 있어서는 가치 판단 및 정책 결정 기능이 배제돼야 되고 정치행정을 엄격히 분리하고 행정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조했는데 대표적인 사람 누굽니까? 대표적인 것으로 만든 게 펜들턴법이죠. 그렇죠? 그래서 펜들턴법은 어디에서 또 나와 있어요? 조직론에서도 또 나오죠. 그래서 거기서 보셔도 되겠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일이 있게 되었어요?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됩니까? 미국의 대공황이 옵니다. 그래서 자, 엽관주의부터 시작합시다. 엽관주의에서 써보면 자, 정치, 행정, 이원론을 주장하게 되고
실적주의가 나오게 되는데 실적주의의 대표적인 게 이 펜들턴법이니까 특히 누가 중요하다? 윌슨, 그렇죠? 이 사람이 중요하고 그러다가 자, 우리가 1920년대 후반에 경제공황이 생기죠. 그렇죠? 경제공황이 생기면서 이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어떤 정책을 펼칩니까?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자, 대공황, 경제공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뉴딜 정책을 실시한다고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뉴딜 정책을 경제공황 때문에 뉴딜 정책을 시행하면서 자, 뉴딜 정책 시행하면서 어떻게 돼요? 행정의 영역이 굉장히 확대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정치와 행정은 뭐가 된다?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 그래서 정치, 행정, 이론론 이걸 뭐라고 부릅니까? 통치, 기능설, 기능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서 정치성, 공공성 및 가치 판단적 기능이 강조되고 행정의 적극적 기능과 행정 입법 확대를 지지한다. 그래서 디모과 애플비가 대표적이라고 그랬죠. 이 사람들은 좀 체크해 놓으십시오. 디모과 애플비. 서서히 뭐 해야 된다? 행정. 그렇죠? 적극적 행정을 해야 된다. 자, 어디에 이 행정이 시장에 개입하지 않는 게 아니라 시장에 개입해서 적극적으로 해야 되고 적극적인 정책들을 펼쳐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다음 이제 이게 원래 어떤 겁니까? 뉴딜 정책. 대표적인 사람 누구야? 뉴딜 정책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 사람, 영국에 있었던 영국 비주류 연구학자 케인즈. 그렇죠? 그러면 여기는 작은 정부야, 큰 정부야? 여기는 작은 정부겠어, 큰 정부겠어? 당연히 큰 정부죠. 그렇죠? 정부가 사적 영역에서까지 개입을 해야 된다. 그렇죠? 사실은 이거 정부의 역할이라는 게 좀 애매합니다. 자, 부부싸움을 했어요. 경찰이 개입해야 됩니까? 말해야 됩니까? 옛날에는 다 가정의 일이니까 개입 안 하지만 요즘은 어때요? 개입하죠. 점차 이렇게 행정 영역이 어디까지 개입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개입하게 되고 일반인들의 많은 영역까지 들어오는 것을 우리가 큰 정부라고 그러고 아니다. 그런 것들은 전부 민간에 어느 정도 맡겨두고 그렇죠? 최소화하는 것만 하자. 이게 작은 정부죠. 우리 작은 정부, 큰 정부 우리가 느끼잖아. 그렇죠? 그래서 자, 그런 것들은 이제 정부의 이 기능이고 큰 정부냐 작은 정부냐를 결정하는 건데 어떻든 정치행정 이론론에서 여기 니들 정책이 시행되면서 많은 부분을 자, 행정이 뭐하자? 개입하자 이런 거죠. 원래는 시장에 맡기라고 그랬는데 시장에 개입하자고 그랬으니까 자, 그 다음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나오고 사이먼은 가치 중립적 입장이다. 그렇죠? 자,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자, 무엇과 상관없이 사실은 뭐 이런 뉴딜 정책이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특히 유명한 사람이 사이먼입니다. 사이먼이라는 사람이 자, 행정학을 어떻게 연구하려고 그랬어? 행정학을 학문, 과학화되게 연구하려고 그랬어. 그렇죠? 그래서 가치 중립적 입장을 취해. 자, 이건 이 부분을 조금 이해하면 금방 조금 이해할 수 있는데, 자, 우리가 역관주의부터 시작해서 지금 역관주의 빼고 일단 정치행정 뭐부터 이원론부터 시작했죠. 이원론을 주장한 사람 누구라고? 윌슨. 그다음 케인즈에 의해서 뉴딜 정책이 시행되니까 정치행정부가 나왔다 그랬어.
이론론이 나왔어. 그러다가 누가? 사이먼이 정치행정 이원론을 주장해. 자, 이 사이먼이 기반한 철학이 논리 실증주의, 즉 실증주의 철학이에요. 실증주의. 논리 실증주의 철학은 자, 20세기 대표적인 철학입니다. 20세기 대표적인 철학. 그렇죠? 그래서 아주 간단한 논리는 이런 겁니다. 심파고. 이 실증주의는 우리가 행정학이니까 당연히 행정학자니까 사회과학을 연구하는데 이건 연구 방법이 사회과학 연구 방법은 무슨 연구 방법과 같아야 된다? 자연과학 연구 방법과 같아야 되고 그래야 자연과학처럼 엄밀하게 검증을 통해서 연구해야 우리가 생각을 해봅시다. 물리학, 학문 같죠? 자, 생물학 학문 같잖아. 그쵸? 근데 경영학? 학문 같아요? 조금 애매해지죠. 그쵸? 그래서 사회과학을 인류학, 학문이라고 하긴 조금,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이런 자연과학과 같이 아주 정치하게, 돼야 된다 그래서, 자, 어떤 거, 논리 실증주의를 이제 사회과학에다 도입합니다. 그래서 연구를 하는데, 논리 실증주의는 어떤 겁니까? 원래 논리 실증주의는 뭐와 무엇을 분리하고, 가치와 사실을 구분한다 그랬죠. 그래서 어떤 것만 연구 대상으로 삼는가? 사실만. 가치는 연구 대상으로 삼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 논리 실증주의의 핵심은 뭐다? 사회과학과 자연과학은 연구 방법은 같아야 된다. 그래서 사회과학도 뭘로 만들려고 한다? 과학화 시키려고 한다. 그래서 우리가 자, 행정학의 과학화, 행정학의 학문화 이렇게 말을 많이 하죠. 이게 무슨 말인지는 아시겠죠? 자, 특히 자연과학은 특히 어때요? 우리가 이 자연과학에서 뱀을 연구할 때 뱀이 뭐 좋다, 나쁘다 그런 연구해야 안 해요. 그런 가치는 전혀 따지지 않고 뱀에 관해서만 연구하죠. 사실적인 것만 연구하죠. 그렇죠? 그렇듯이 사회과학도 가치에 대해서 연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다. 다시 한번. 사이먼은 할 말이 조금 있습니다. 사회과학도 가치에 대해서 연구하지 말자. 이게 논리 실증주의입니다. 뭐하기 위해서? 사회과학을 뭐하기 위해서? 과학화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것 보니까 우리가 가치적인 부분이 옳고 그르냐, 이게 좋냐 나쁘냐, 이런 것들은 우리가 보통 뭐 할 때 이야기해? 정책, 결정. 자, 비행장을 세울지 말지, 다리를 놓을지 말지, 4대강 사업을 할지 말지, 뭡니까? 이 대체 에너지를 개발할지 말지 이런 부분은 어떤 문제가 들어가? 여러 가지, 어떤 사람은 좋다고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나쁘다고 할 거야. 근데 다리를 건설할 때 최소 비용으로 안전하게 건설하자고 그러는데 나쁘다고 할 사람이 있어 없어? 그걸 좋다 나쁘다로 안 하잖아. 그건 비용이 얼마 들어가냐 이런 문제죠. 쉽게 해서 벌 좋아요 안 좋아요? 자연과학적인 질문이지만 그 사회과학적으로 벌 같은 거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양봉업자는 좋아하겠지만 써본 사람이 싫어한단 말이야. 근데 자연과학에서는 그런 거 안 따져. 그냥 벌 자체를 연구하는 거죠. 날개짓을 몇 번 하고 다리를 몇 개 이런 걸 연구하죠. 그런 거 똑같이 가치 부분을 빼버리자 연구에서. 그리고 어떤 것만 연구하자. 사실인 부분. 그럼 사실인 부분은 방금 다리를 놓을까 말까는 정책 결정 문제고 다리를 놓자고 해놓고 실제로 이렇게 잘 놓는 것은 무슨 문제야? 집행의 문제죠.
그러니까 정치는 이 부분이니까 이 부분은 뭐자 연구 대상에서 빼자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야. 행정은 어느 부분에 치중해야 된다. 이쪽 부분에 치중해야 된다. 단 여기하고 다른 이유는 행정이 정책 결정 기능도 한다는 건 인정을 해요. 대신 정책 결정 기능은 가치 부분이니까 나는 연구 대상에서 빼겠다 이 말이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나중에 이제 과학적 관료는 쭉 가면 알겠는데 이게 바로 사이먼의 형태주의고, 그래서 사이먼 나오면 거기 있는 것처럼 행태주의에다가 어떤 거?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떤 걸 연구하겠어? 행태라는 거 뭐냐? 또는 형태 또는 행태주의 이렇게 불리는데 행태라는 거 뭐냐? 그렇죠? 우리가 어떤 거 개인의 여러 가지 어떤 것들 우리가 이 개인의 동기 또는 태도 뭐 이런 것들을 조사하는 걸 행태라고 그래. 행태. 그렇죠? 그런 것들을 연구한다. 뭐 리더십 이런 것들을 연구하는 걸 뭐라 그런다? 자, 여기서 형태주의 또는 행태주의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 새 이유로는 행정 형태로 내놓고 옆 밑에는 행태라고 돼 있죠. 비헤이비어 행태로 전제하고 개별 행정으로 행태를 검증함으로써 사회 현상을 설명하자. 그러면 이 사람은 이 방법론적 환원주의로서 한 사람의 행태를 연구하게 되면 이것만 잘하게 되면 뭘 할 수 있다? 전체를 알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방법론적 개체주의에서 연구를 한다. 그렇죠? 방법론적 개체주의. 그래서 이 사람 생각은 다시 개체를 거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개체 연구를 통해서 행태를 연구한다고 되어 있죠. 개별 행위자도 행태를 검증한다고 그랬죠. 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그래서 거기 세 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행정이 경영과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는 견해로서 행정 관료론과 유사하지만 행정 연구의 엄밀한 과학성을 강조한다는 점,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하긴 한다고 그랬죠. 인정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정치행정 이원론과 여기하고는 차이가 있다. 그렇죠? 이해됐어요? 무슨 말인지는? 이 말은 이 시험에 한번 나왔으니까 굵은 글씨로 되어 있죠. 이런 것들은 이해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일단 이들은 방법론적 개체주의는 주로 객관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걸 해요. 내면적인 건 안 해. 내면적인 거 안 합니다. 자, 선생님 이거 무슨 말씀인지 좀 알아두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정치행정 새 이원론이 나오는데 이게 왜 그러냐면, 이원론을 연구했죠. 누가? 사이먼이. 그쵸? 그래서 많은 것을 사실은 검증해 냅니다. 그쵸? 상당히 공헌을 해요. 그래서 행정학을 뭘로? 과학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제 정치행정 이원론 나오기 전에는 많은 곳에서 이랬어요. 그렇다면, 이건 조금, 다른 이야기니까 조금 봅시다. 보통 이제 경영학이나 이런 데서 과학적 관리론이나 인간관계론이라는 게 있었는데, 거기서는, 갈등은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갈등은 안 좋은 것이다. 갈등은 사회 현상이잖아. 그쵸? 그래서 갈등이 안 좋은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실제 갈등이 안 좋은 건지 사이먼은 조사를 해봤어. 그래서 갈등이 많은 집단, 아예 없는 집단, 갈등이 아주 많이 있는 집단의 조직 효과성을 재보니까 웬걸 이렇게 나오네?
갈등이 없으니까 효과성이 있어 없어? 너무 많아도 없지만 아예 없어도 없는 거죠. 그럼 결국 갈등은 어느 정도 있어야만 가장 효과가 있는 거죠. 이런 식으로 많은 것들을 뭐 한단 말이에요. 연구를 해서 행정이, 그러면 자, 선생님 이거 지금 검증했습니다. 과학적으로 검증했죠. 지금 여러 회사를 돌아다니면서 아예 없는 회사, 조금 있는 회사, 이를테면 100으로 잡은다. 완전히 갈등이 많은데 10인 회사, 20인 회사 이렇게 쭉 조사해서 이렇게 과학적 연구해봤겠죠. 실제 생산량은. 그러면 이제 이걸 실제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죠. 그러면 조직을 운영할 때 만약에 운영하는 사람들은 갈등이 아예 이 조직 왜 이렇게 갈등이 없지? 그러면 갈등을 어느 정도 조장시켜야 되겠어? 안 되겠어? 조정시켜야 되고 너무 많아. 그러면 어느 정도 줄여야 되겠죠. 다들 이렇게 적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는 상당히 공헌을 했는데 이런 일부 이런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지만 실제로 자 이게 진행될 때 우리가 어떤 거 흑인 폭동이 일어나고 그쵸? 킹 목사 등이 뭡니까? 흑인 많은 소외들이 일어나고 또는 어떤 것들 여러 가지 복지 정책들 존슨 대통령의 복지 정책들이 실패를 거듭하죠. 그러면 우리가 실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집행했는데 많이 실패를 한단 말이에요. 실패를 하게 되면 뭐가 되겠어요? 뭔가 실제 해결한 게 없네. 행정이 뭐 과학화한다 이론하는데 실천성은 있어 없어? 실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은 많이 없다는 게 문제가 되겠죠. 그렇죠? 실제 행정이 그 사회의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된다. 소유라든가 이런 공공의 문제잖아.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는데 해결을 안 해주니까 행정의 존재 이유가 또 논란이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행정이 뭐가 돼야 된다? 이런 사회적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돼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자, 정치행정 뭐가 나온다? 새 이론론이 나오고 급박한 사회 문제 해결을 위한 가치 판단을 강조하고 특히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행정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는 게 행정이 돼야 되겠죠. 사회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연구돼야 되는지 이론을 위한 연구만 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나온 게 뭐다? 거기 있는 것처럼 신행정론, 후기행태주의 신행정론이다. 그렇죠? 자, 여기서 여기는 이런 거야. 신행정론, 후기형태주의는 조금 알아둬야 될 게 행태 또는 형태주의라고 부르기도 한다고 그랬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아둬야 될 게 뭐냐면 이들은 뭘 하자? 논리 실증주의는 배격을 해요. 가치와 사실을 나누고 사실만 연구 대상으로 하자는 것은 그럼 우리가 사회에 옳고 그름을 따지지 말자는 거야. 근데 자, 흑인이 문제가 생겼어. 그렇죠? 흑인들이 폭동이 일어났어. 왜 그래? 백인주의 정책만 펼치니까 베트남 전쟁도 일어나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옳은지 그른지를 알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런 거 없이 모든 걸 뭘 말하려고? 집행만 누가 정해주면 집행만 하게 되면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어 없어? 옳은 거 그런지를 알아야 해야 돼. 이게 정확하게 되겠죠. 될 수 있으면 자, 흑백 갈등이 안 일어나도록 정책을 정하고 그걸 집행하는 게 중요하지. 정해놓은 거 무조건 집행만 하면 이렇게 흑인 폭동이 일어나거나 또 빈부격차가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나오면서 뭐가 된다? 거기 있는 자 신행정정학이 나오고 사회적 약자를 위해서 사회적 형평성이 강조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행정학은 어떤 걸 강조한다? 사회적 형평성을 강조한다. 왜 나왔는지 알겠죠? 자, 1960년대는 굉장히 심각한 해였고 1960년대를 이야기하자 보면
미국은 굉장히 자랑했던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세 가지. 그 중에 제일 자랑했던 게 뭐냐면 자기들은 뭐와 같대요? 옛날 그 로마와 같아. 로마가 그 당시에는 완전히 세계적이었죠. 세계적으로 검사를 했는데 자기들은 똑같다. 왜? 세 가지 같다. 일단 프레그마티즘, 실용주의. 로마도 실용주의를 택했는데 자기들도 실용주의를 택한다. 그 다음 다민족이다. 다민족이면서도 굉장히 융합해서 잘 산다. 이걸 굉장히 강조했는데 흑인 폭동이 일어났다? 속에서는 골마 터졌다는 소리죠. 그래서 굉장히 이때 이 많은 문제점들이 이야기됐었고, 그 중에 하나가 행정이 문제다. 행정이 지금까지 맨날 뭐만 생각하고 그 이론만 잡고 있으니까 실제 문제 해결을 안 해. 우리가 이 가장 답답했던 게 어떤 겁니까? 수학 공부할 때. 아니, 이 수학 공부에서 뭐지? 실제 생활할 때 어디에 쓰려고? 이런 거 많이 생각해 봤죠? 그런 거 똑같다고 이론만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시 뭐가 나온다? 신행정학이 나오고, 그쵸?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하자고 그래? 자, 알다시피 미국은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서 자기들이 세계에 뭐가 돼? 지도자가 됐다고 생각하고 가장 자기의 적이 누구예요? 미국은 한 번도 자기를 넘어서려고 하는 데를 용서해 준 적이 없어. 그쵸? 그래서 자, 미국이 보니까 어때? 소련이 자세한 경제를 자기 경쟁 상대단 말이야. 그쵸? 그래서 소련이 확장되는 걸 막아야 되니까 제3세계 국가에 뭘 팔아야 되겠어? 자기의 제도들, 정치 제도를 팔아야 되겠죠. 그쵸? 소련이 확장된 걸 막아야 되겠잖아. 그래서 제3세계 국가에다 뭐 어떤 것들을 해줘요? 많이 판단 말이야. 자기 제도라든가 여러 가지를 판단 말이야. 그래서 제일 먼저 했던 게 어떤 겁니까? 거기 있는 것처럼 먼저 비교행정론, 이건 뭐냐면 그런데 이제 그게 성공을 못해. 왜 이렇게 성공 못하지? 그러려면 미국은 어쩐데 그 제3세계 국가는 어떤지 알아야 되겠죠. 그쵸? 그러니까 미국 제3세계 개발도상국 보니까 안방사회거나 이를테면 사랑방 프리즘적 사회더라. 그러니까 잘 안 돼. 이런 비교를 해봤죠. 비교. 그 다음 조금 더 가서는 어떻게 하면 그 나라들이 선진국이 될 건지 지원을 많이 해주겠죠. 소련에 대해서 소련을 견제하기 위해서. 그래서 발전행정론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쯤 되면 우리나라 경제개발 60, 70년대에 있었던 경제개발도 이런 모델이야. 이런 모델. 그때는 정치인들이 중요했어? 아니면 행정 관료들이 중요했어? 장관, 차관들이 거의 대부분 모든 거 하지 국회의원들 별로 힘도 없어. 모든 건 계획됐고 행정부에서 계획한 대로 그대로 갔단 말이야. 그러니까 여기서는 행정부가 모든 거 했으니까 행정위의 정치행정 이론론이 되겠죠. 그래서 자 봐. 여기 사이먼의 정치행정 이론론 이후에는 거기 있는 것처럼 다시 신행정학이 정치행정 새 이론론을 만들었고 비교행정론, 발전행정론이 되면서 행정우위적 정치행정론이 행정이론론이 나왔다고. 이해됐어요? 자, 다시 한 번만. 자, 흐름을 보면, 자, 그냥 편하게. 자, 역관주의가 너무 폐해가 심하니까 뭐가 나왔어요? 야, 정치하고 행정, 남남이야. 정치인들이 정치만 해. 행정은 그냥 집행하려니까. 그래서 정치, 행정, 이론론이 나왔죠. 윌슨을 중심으로. 그러다가, 경제공황이 오니까 안 되겠다. 행정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되겠다. 누굴, 실업자를 어떻게 구제할 건지도 정책 결정도 하고, 그렇게 나서야 되겠다 해서,
애플비를 중심으로 해서 정치행정 이론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어느 정도 지나니까 너무 뭐 하는 거, 이론도 없이, 이 정립된 이론도 없이 너무 이 현실 문제만 해결하려고 하니까 안 돼. 행정학이란 게 학문인데, 그리고 학문화 시켜고 과학화 시켜야지 하고 사이먼이 학문화 과학화 시키려고 했단 말이야.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렇게 됐는데 1960년대 베트남 전쟁, 흑인 폭동 일어나면서 행정이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해 이론만 연구하고 있었고, 그쵸? 안 되겠다. 행정이 사회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행정을 좀 더 실천성 있는 학문으로 바꿔야 되겠다. 그다음 뭐가 좋고 뭐가 그런지에 대해서 행정도 개입해야 되겠다. 그래서 정치행정 새 이론론이 나온단 말이야. 그러다가 자, 미국이 2차 세계대전 이후로 이 소련이 뭐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소련이 세력을 확장한 걸 막기 위해서 자기 제도들을 많이 수입하게 뒀는데, 이게 왜 안 되는지에 대해서 비교행정을 되고 나서 그걸 연구한 걸 바탕으로 많이 뭐 해줬어? 지원을 해줬겠죠. 그래서 행정부에 새 이론론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렇죠? 행정부의 이론론이 나왔어요. 그런데 알다시피 70년대 무슨 일이 일어나요? 1970년대 무슨 일이 일어나? 오일 쇼크, 스태그플레이션 이런 게 발생한단 말이에요. 오일 쇼크나 스태그플레이션은 대표적으로 어떤 현상이라고, 정부 실패 현상이라고 이야기하죠. 정부가 과도하게 계획되다 보니까 경제만 더 엉망으로 만들더라. 다시 너네 정부 빠져. 이렇게 이해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자, 니네가 자꾸 끼니까 계획경제 이런 거 해놨는데 계획하니까 자, 봐. 우리가 불안과 호황은 이런 식으로 아예 좀 잔잔하게 없는 게 가장 좋은데 이럴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와야 되겠죠. 이렇게 그냥 어느 정도 잔잔하게 왔다 갔다 해야 되겠죠. 그런데 봐. 정부가 호황 정책을, 불황되려고 그러니까 호황 정책을 펼쳐. 그런데 호황 정책이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조금 커졌다 합시다. 여기서 나와서 조금만 줄이고 이렇게 돼야 되겠죠. 근데 아까 얘기했다시피 환경이 자꾸 변하다 보니까 그게 안 맞아. 이 부양했던 게 여기 올라갈 쯤에 생겨버려. 그러니까 확 커지면서 인플레이션. 안 되겠다. 이거 빨리 뭡니까? 좀 줄여야 되겠다. 그랬더니 이번에 여기 내려가는 곳에 생겨버리니까 그 진폭만 훨씬 더 키워놓고 순수하게 이 시장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더 뭐가 돼요? 왜곡돼 버려. 그래서 자, 너네 다시 시장에 개입하지 말고, 그렇죠? 나가라는 게 행정의 탈정치화해라. 그렇죠? 자,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정치행정 이원론은 아닙니다. 완전히 부정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너네가 여기 부분은 시장에서 자꾸 노저올라 하지 말고 방향만 잡아주라 이런 식으로 나온다는 거죠. 이 행정의 탈정치화. 자, 그다음 나중에 이제 행정의 재정치화, 다시 행정을 로즈의 신국정관리에서는 행정이 다시 뭐한다? 어느 정도 공공성이 훼손하기 때문에 다시 들어와라. 재정치화 된다. 근데 뒤에는 잘 안 나오니까, 뒤에는 우리가 문제로는 많이 나오지만 이런 문제로는 안 나오죠. 그래서 뒤는 이 정도. 어디까지만 그러면 잘 알아두면 되겠어요? 아까 발전행정론까지만 잘 봐두시면 되겠다. 정치행정관계는. 그래서 거기 지금 봅시다. 행정과 정치의 비교 이렇게 나와 있고, 정치 행정의 비교, 정치, 행정,
원래는 정치는 결정하는 기능이고 행정은 집행하는 거죠. 원래. 쭉 있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그 뒤에 이제 정치 행정의 변화를 한눈에 보기로 해서 해놓고 자, 행정학과 법 이건 우리가 행정법에서 선생님들이 다 했을 거라고 보고 근데 행정학에서도 한번 문제가 나온 적이 있어요. 여기 제일 밑에는 법률 우위의 원칙 한번 나온 적이 있는데 이건 행정법에서 다 다루죠. 그렇기 때문에 빨리 한번 보시면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10페이지. 우리 쌤, 10페이지 보시면 책. 자, 1번은 X인데 아무것도 안 써져 있습니다. X입니다. 1번은 행정은 정치 과정과는 분리된, 제가 아까 우리가 처음 살펴봤죠. 분리된 이름 틀린다고 그랬죠. 정치와 연계된 이래야 되는 거고 2번 전통적으로 민주주의 정치체제에서 정치는 가치 개입적 행위며 행정은 가치 전통적으로는 맞죠. 그렇죠? 정치 행정 이론론에서 행정의 정치적 기능이란 정책 형성 기능 맞죠? 사이먼 등 행태주의 학자들은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한다는 점에서 맞죠? 이렇게 시험이 나온다고. 이렇게. 자, 1960년대 발전행정론이 대두되면서 기존의 행정우위론과 아니죠. 발전행정론의 대표적인 행정우위론적 이론론이죠. 자, 그래서 무엇과 뭐가 바꿔졌어? 기존의 정치우위론 입장에서과 대비되는 행정우위론 입장에서 이렇게 돼야 되겠죠? 6번은 정치행정 이론론은 행정에서 전략과 능률. 지금 전략과 능률은 아까 이야기했다시피 다리가 건설되면 이 다리는 어떻게 넣을 것인가, 얼마나 능률적으로 넣을 이런 문제가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이런 문제는 정치행정 이론론입니까? 이원론입니까? 이원론에서 전략과 능률이 강조되겠죠. 자, 다시 한번. 이론론에서는 뭐까지 하자는 거야? 이게 이 정책을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옳은지 그른지까지 해야 된다는 거고, 이원론에서는 이런 걸 따지 말고 이미 정해진 거나 제대로 하자. 그럼 제대로 하려면 전략하고 능률적으로 아주 효과적으로 하는 게 좋겠죠. 능률성 있게. 7번 정치행정 이원론은 정당 정치의 개입으로부터 자유로운 행정 영역을 강조했다. 아까 이야기했었죠. 대표적인 윌슨이었죠. 1930년대 뉴딜 정책은 정치행정 뉴딜이니까 이론론이죠. 과학적 관리론과 행정계획운동은 정치행정 이원론의 한계. 다시 이야기하지만 과학적 관리론은 대표적인 정치행정 이원론이죠. 선생님 이건 나온다고. 그 다음 행정계획운동은 여기서 일어나는 운동을 행정계획운동이라고 그래요. 역관주의가 있었죠. 역관주의 폐해를 지적하면서 행정계획운동이 일어나고 이 계획운동의 일환으로 펜들턴법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행정계획운동은 결국은 정치행정 이원론이니까 한계를 지적했다. 이건 안 되겠죠. 이원론을 주장했다. 이렇게 돼야 되겠죠. 정치행정 이원론을 대표하는 애플비는 아까 대표적인 정치행정 이론론자라고 그랬죠. 정치행정 이론론에서 공공조직의 관리자들을 정책을 구체하면서 정책 결정 기능을 수행한다. 이건 맞고.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금방 할 수 있으니까 이제 조금 어느 정도 흐름을 알았으니까 미국의 흐름을 알았으니까 조금 빨리 나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 경영 그 다음 쭉 나가겠습니다.